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합니다. 직장을 5년 정도 다니다 보면 주위에 나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동료들이 생기게 됩니다. 위아래로 1년차 정도의 차이를 두고 대리 혹은 과장 정도의 직급으로 회사 내에서 주력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연차들이기도 합니다. 분명 회사에서 한 사람 몫을 충분히 하면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나보다 업무 능력이 한참 떨어지는 앞자리의 과장이 알고 보니 미국 주식을 1년 넘게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맨날 회식도 참여 안 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는 줄 알았던 대리가 엔비디아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단 한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화가 날까요? 아닙니다.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분명 회사에서는 내가 그들보다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회사의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나 혼자 너무 뒤처져 있는 게 아닌가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나 혼자 레벨업을 해도 부족한 게 한국 사람인데 나 혼자 뒤처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인생에도 클리셰가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참지 못하고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게 됩니다. 저희 회사의 대리 한 명이 6월에 적금이 만기되자마자 엔비디아를 풀매수한 뒤 아직도 펜트하우스에서 고고히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매수 당시에 해당 가격이 무조건 비싸다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행동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근거가 없는 몰빵 투자였습니다. 스스로 경험과 공부가 부족할 경우 투자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실패 확률이 0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이 조금씩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장과 생업에 바쁜 이 상황에서 전문 투자자만큼 공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패 확률을 줄이는 방법은 횟수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주식 투자는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지금이 싼 상황인지 비싼 상황인지를 도저히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지고 있는 돈의 작은 일부만 먼저 시장에 보내보는 것입니다. 주식 가격이라는 변동성에서 나만의 기준점을 잡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3년 차트 혹은 5년 차트를 가지고 오면서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이를 보여주며 나도 저만큼 먹어야지 라는 욕심을 버리신다면 그저 내 기준에서 조금 더 싸게 사고 내 기준에서 조금 더 비싸게 판다라는 나만의 기준점을 찾는 것만으로도 실패 확률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처음에 매수한 기준의 주식 가격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천천히 내 자산을 분할하여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내 평단가가 충분히 내려갈 것이고 다음 상승에 비싸게 팔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밖에 안 샀는데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죠? 하지만 10중 8구는 떨어질 것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미 시장은 앞에 앉은 과장에게 1억이 넘는 자산을 무시하던 대리가 엔비디아로 돈을 벌어온 상황입니다. 일반인 직장 동료들이 이렇게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시장의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혹시 남아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행동했더라면 조금 더 잃지 않는 투자의 방향성을 계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불안감이라는 감정에 휩쓸린 투자를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분명 지난번 코로나 시절에 주식시장에서 벼락거지라는 단어와 함께 포모에 휩싸여 투자를 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장에도 포모에 휩싸이는 사람은 나오게 되었고 그 중에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 또한 나오게 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목적 없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처음 시작한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저는 돈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투자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돈에서 자유로워지면 회사보다는 내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투자를 시작하였고 그 방향성은 은퇴 준비라는 형태로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편적이지만 이렇게 자신만의 고민을 통해 설정된 목표가 있는 사람은 투자를 해도 시장의 변동성이나 주변의 소문에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게 됩니다. 불안감이라는 감정에 휩쓸린 채 투자를 하고 있다면 결국 주변만 두리번거리면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결국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설정해 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남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 시계를 사고 차를 사는 것 같은 마음으로 투자를 시작한다면 다시 올 하락장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투자의 기회는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때가 아닌 겁에 질리고 고개를 돌렸을 때 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주변 사람들과 같이 고개를 돌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만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는 당연히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투자를 시작한 처음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앞으로 올 기회를 대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목표를 향해 천천히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며 여러분들의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투자를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